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의 중요 가치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나눔, 소소한 즐거움, 적성, 감사, 자족. 이 다섯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슴이 뛰는 일이 제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그 일이 제가 해야 할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별히 사회적 약자나 어려움을 통과하는 사람을 볼 때 눈물이 이렇게 핑 도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제도 뉴스를 보는데 흑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영상을 보고 제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내가 도울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어떤 내 마음이나 내 눈물을 쏟게 하는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가 구제, 나눔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 전에는 재정이 온전히 내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정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부나 나눔으로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그 신문에 희귀병 환자가 났는데 그 환자한테도 막 돈을 보냈고 얼굴에 안색이 되게 안 좋은 분한테 보약을 보내고 막 그 전기가 끊겼다는 사람한테 막 50만 원 계좌이체를 해주고 제가 느낄 때 이러다가 파산하는 게 아닐까? 그 정도 수준으로 많은 나눔을 하였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게 들어오는 모든 좋은 것의 절반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쓰는 것이다. 이런 신조를 가졌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이 생기면 절반만 사용했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든 흘려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5년째 계속 쌀을 보내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을 선택해서 이제 쌀을 보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네 군데씩 막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 군데, 두 군데, 지금은 이제 한 군데로 줄었는데요. 근데 그 재정이 좀 부족해져서 나눔을 줄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전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물품을 받았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나눔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눔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최소한 준비된 사람에게 계속 흘려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도 그분의 감사 한 분이 계신데 굉장히 감사를 오롯이 진실하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장문의 그런 문자를 매 달마다 받고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굉장히 좋은 것을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분의 아주 아름다운 감사를 보면서 나 역시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굉장한 감사를 표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글을 보고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마다 항상 댓글로서 답례를 했습니다. 때로는 막 50개 이상 댓글 달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도 그걸 다 일일이 다 댓글을 했거든요.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그에 맞게 댓글을 쓰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은 그런 피드백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분들에 대한 감사였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감사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빛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도 감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그 말처럼 감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뭘까 했을 때 저는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소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가 누가 시키지 않는데 꾸준하게 뭔가를 계속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5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게시글을 매일매일 썼어요. 하루도 안 쓴 적이 없었고, 하루에 게시글은 최소 7개씩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답형의 아주 짧은 글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생각을 담고, 일상을 담고 한 글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상 주는 사람 없고 누가 나한테 뭔가를 주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좋아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블로그 친구가 140,
한 1045명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매일 뭐 몇백 명씩 와서 읽는 그런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 게시글을 올릴 때 무관심했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게시글부터 600명이 막 와서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꾸준하게 내 즐거운 일들을 반복했을 때 나한테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만족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도 제가 누가 저한테 시키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꼭 해야만 하는 숙제처럼 느끼지 않거든요. 그냥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네, 유튜브는 즐거워하는,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책에서 읽었거든요. 네. 그것은 즐거울수록 더 그것의 내용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나요? 누군가 즐거운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쉬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노동하는 것 같지만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은 결코 노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3일을 다니다가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아서 무역회사였거든요. 나왔습니다. 3일 만에. 그리고 나서 내가 뭘 할까 하다가 학원 강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문, 국어, 논술 이런 걸 가르치는 강사를 했습니다. 근데 입시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적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시를 읽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수필을 보다가 감동이 돼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거 글을 쪼개고 주제와 또 의미와 뭐 이런 소재를 찾고 뭐 이런 은유법, 직유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입해서 문제풀이로 나가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갈 때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학습서들을 다 버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버렸어요. 네. 적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치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입지 않는 것처럼 제 옷장에도 제가 비싸게 주고 산 옷도 있지만 그건 제가 어울리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안 입더라고요. 근데 제가 단 몇천 원 주고 샀지만 제가 좋아하는 옷은 그 옷만 계속 입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적성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선생님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초등, 영어를 잘 못해서 초등, 중등, 고등, 성인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매니저, 그 다음에 운영하는 거, 그러다가 다시 유아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제가 가장 적성에 맞는 파트를 골랐는데 그건 유아와 초등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오버액션하고 까불고 목소리 변조하고 얼굴 표정 바꾸고 이러면서 개그하고 이런 거 좀 되게 좋아하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유아나 초등 아이들이 그걸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고 까르르 웃고 근데 남한테 이렇게 기쁨을 줄 때 제가 만족감과 기쁨을 저 역시 느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큰 아이들은 그런 개그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큰 아이들한테는 감히 할 수가 없고 무서워서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오버 액션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저한테 적성에 맞는 거예요. 제가 신앙심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신학을 하라고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끝까지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런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머리도 금발로 염색해야 되고 옷도 자유분방하게 입어야 되고 막 말도 되게 재미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전도사님이나 이런 그런 성직자로서 그런 식의 언행과 이런 것들을 제가 맞지 않는 그 옷을 입을 자신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의 모든 것이긴 하지만 걸맞지 않은 그런 종교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살 자신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적성은 우리에게 정말 뭐랄까 우리가 늘 맞이하는 공기, 우리가 늘 이렇게 바라보는 햇님과 같이 너무나 우리의 일상에 젖어들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적성을 거슬려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되게 좀 비참하고 비극적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할 일들을 많이 얘기하던데 내가 잘하는 것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던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제 직업으로
이렇게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적성. 인생에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족인데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면 정말 그거보다 더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정말 되게 많은 걸 잃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걸 가진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이 되게 만족하지 않는 걸 느껴요.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외모에 만족하는 분들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도 예쁘다고 하는데도 아니야, 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자신의 단점을 얘기하거나 그래서 더 예뻐지려고 하고 더 멋있어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많은데요. 그건 되게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고 이 조급함들이 우리를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어떤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스케줄러에 빼곡하게 있는 스케줄들을 이렇게 다 삭제하는 그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성과를 낸다고 해도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열매에 대해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유튜브 찍을 때 뭐 3분, 5분 막 이렇게 찍었는데 요즘은 막 10분, 20분을 막 넘기면서 약간 길게 말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너무 짧게 끝나더라고요. 저는 더 듣고 싶고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더 알고 싶고 더 귀담아 들으면서 생각하고 싶은데 너무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듣는 여러분은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유튜브 중에서 가장 긴 유튜브 2시간짜리 유튜브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음, 그 유튜브를 제가 끊지 않고 끝까지 봤어요. 왜냐하면 좋았기 때문이에요. 2시간이나 말하는 그 내용과 그 모든 것 컨텐츠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2시간 동안 그걸 다 보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튜브들은 뭐 1분도 안 돼서 끊어버린 경우가 좀 되게 많았어요. 왜요? 유익하지도 않고 듣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고 내 마음에 좋은 걸 이렇게 쌓아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끊고 싶지 않은 유튜브, 계속 듣고 싶은 유튜브,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하는 그런 유튜브가 되기를 바라면서 내용들 만들어 갈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은 좀 구독자분들이 작지만은 저는 그 숫자보다는 한 분이라도 내 얘기를 듣는 것에 너무 감사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진실한 것들을 오롯이 잘 녹아내려고 사실 테크니컬적인 거는 많이 부족해요. 자막 넣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뭐 아름다운 걸 넣지도 못하고 화면이 예쁜 것도 아니고 또 제 얼굴을 내보내고 있지도 않아요. 사실 제 얼굴을 내보낸 적도 있었는데요. 제 얼굴이 예쁜 건 아니지만 제 얼굴을 내보냈을 때는 아무래도 표정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250명도 보시고 많이 보실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10명, 20명 이 내외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얼굴을 뺀 이유가 더 좋은 내용이라면 보여지는 것이 과감히 삭제될지라도 듣는 사람들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더 좋은 깊이 있는 그런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찾아가길 바래요. 그리고 저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말은 안 할 생각입니다. 계속. 왜냐하면 어떠한 광고성도 띄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저의 순수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나아갈게요. 안녕히 계세요.